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전설의 김씨, 김밥천국 남 등 각종 소개팅 빌런 썰로 소개팅에 대한 환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만추를 추구하여 머리털 나고 소개팅이 처음이지만 물론 모쏠은 아니고 소개팅만 처음입니다. 주선자가 이 나이에 자만추 하다간 아무도 못 만난다 강추하여 주선자 직장 상사와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 요청은 남자분이 주선자와 찍은 사진 보고 먼저 요청했고요. 저는 30대 초반이라 우기고 싶은 30대 중반입니다. 소개팅 남은 30대 후반이고요. 저도 사진 먼저 받고 카톡 서로 주고받고 첫날 약속 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일정 확인차 한번 연락하고 일요일에 만납니다. 주선자가 만나기 전에 너무 연락하지 말라고 코치해줬습니다. 중간에서 만나자는 거 남자분이 굳이 자차 1시간 정도 거리인 제 쪽으로 오시겠다 해서 식사 장소는 제가 검색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사진빨이 안 받는 분이었고 실물이 더 괜찮고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광대 내리느라 입술에 힘줘서 쥐날 뻔했네요. 겉으론 티 안 내지만 머릿속으로 손주 이름까지 고민하며 이동하였고 식사 장소 도착하니 임시휴업, 예약 안 한 제 불찰이었네요.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참치 좋아하냐 물어봐서 근처에 보이는 참치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모로 미안해서 제가 사려 했더니 제일 좋은 코스, 비싼 코스로 시키길래 살짝 움찔했지만 일단 남자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음식 나오고 술 한잔 할 거냐고 물었고 이 좋은 참치에 소주가 간절했지만 남자는 다음날 일찍 출근이라 두세 잔만 먹는다는데 첫 만남부터 혼자 홀짝이기도 그렇고 거리도 꽤 되는데 두세 잔 먹고 대리하는 것도 아까운 것 같아서 술은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소개팅이라고 간만에 원피스 입고 힘 좀 줬더니 배 나와 보일까봐 양껏 못 먹었네요. 이런저런 얘기하며 식사 잘 끝냈고 계산하려는데 남자분이 벌써 계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체하자고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도 덕분에 간만에 맛있는 식사 있다고 같이 와줘서 고맙다고 해서 저도 그럼 다음에 대접하겠다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짜 얼굴도 이쁜 분이 말도 이쁘게 하네요. 커피 마시러 가서 이건 제가 계산하려는데 그분이 또 막아서며 굳이 계산하셔서 커피까지 얻어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시간이 늦은 것 같아 제가 먼저 일어나자고 얘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케이크 맛있다고 했더니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내일도 먹으라고 포장도 해주셨어요. 여하튼 나와서도 택시 타면 된다는 거 반대 방향인데도 데려다 준다 해서 동네까지 타고 왔고 정말 감사하고 운전 조심히 하시라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애프터가 없는 게 좀 아쉬웠지만 오늘 분위기상 100% 애프터를 확신했기에 통 마무리하고 잤습니다. 첫 소개팅이라 긴장해서 매력 발산을 충분히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고 기대하며 눈 뜬 다음날 그분에겐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까지도요. 나 까인 건가 싶다가도 그날의 분위기로 보면 아닌데 다 내 착각이었나 아님 주선자 때문에 매너 모드였던 걸까 그러기엔 너무 과했는데 등등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선자는 자기가 떠볼 까냐고 하는데 괜히 까였는데 들이대는 걸로 보일까봐 냅두라 했지만 너무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놓치기엔 요 근래 보기 힘들게 마음에 든 남성분이셨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들이 주선자와 같이 친한 친구들이라 모두 소개팅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마음에 없었음 그렇게 안 한다. 뭔가 네 태도가 모호했던 거 아니냐. 30대 후반 남자면 확실한 사인 없인 푸시 안 한다. 아쉬우면 네가 연락해봐라 하는 의견이 반. 나머지 반은 그냥 연락 없음 끝인 거다. 그냥 잊어버려라. 내가 다른 사람 해줄게 하는 게 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냥 이렇게 넘기기엔 제가 좀 아쉬웠어요. 여자답게 차이더라도 한번 먼저 연락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선자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쭈구리가 돼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 것 같나요? 이미 파토난 소개팅일까요? 아님 심폐소생이 가능할까요? 가망없다 하셔도 좋으니
너무 뾰족하지 않게 말씀드려요. 추가.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솔직히 너무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주선자가 친한 친구라 피해가 갈까 걱정돼서 좀 망설였습니다. 친구의 상사인데 질척거리는 걸로 보여서 친구가 곤란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댓글 중에 제가 술을 권한 걸로 아시는 분 있던데 제가 아니고 남자분이 권한 겁니다. 제가 괜찮다고 사양한 거고요. 제 말투도 지적도 있던데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설마 소개팅남한테도 이랬을까요? 정중하게 교양 있게 톡하고 대화했습니다. 배대분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질척거려 보이지는 않게 잘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칫국 원샷하고 혼자 소주를 마실지 애프터 약속 잡고 맛있는 걸 먹을지는 저녁쯤 후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호감이 생겨서 긴가민가 하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차이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끊어질 연이라면 그래도 후회 안 남게 불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오늘 연락해볼 생각에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자고 일어나니 별거 없는 제 이야기가 유명해졌네요. 잠이 확 깼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주선자가 궁금해서 먼저 물어보려 했는데 남자분께서 먼저 상황을 얘기하시며 피드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물어보고 싶었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에 회사 내 이슈가 많았고 바로 물어보면 주선자 닥달하는 느낌일까봐 오늘 물어본다고 연락이 왔어요. 결론은 남자분 말씀으론 매우 마음에 들었으나 제가 배려 차원에서 한 행동들이나 긴장한 모습이 그분에겐 완곡한 거절의 의사로 보였나 봅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모습이 친구 상사라 거절은 못한 것 같다고.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대화 중 잠시 공백이 생기거나 말이 끊기면 제가 시간을 확인하듯 종종 핸드폰을 봤다고 합니다. 냅킨도 자주 꾸깃거렸다는데 이건 제가 긴장하면 하는 버릇인데 고치려고 노력하는데도 무의식 중에 자꾸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평소 주선자 친구가 종종 언급하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에 많이 불편해 보였고 더군다나 주선자가 직장 후배이니 애둘러 거절한 건데 눈치 없이 연락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잘 보이고 싶고 정말 고마워서 깍듯이 인사한 것도 집에 들어가서 먼저 톡 보낸 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예의 차리느라 미리 선 긋는 건지 아님 여지를 준 건지 헷갈린다며 제 쪽에선 뭐라 하더냐고 물어봤다네요. 주선자 말로는 차라리 가만히 있던가 먼저 선톡했음 잘 먹었다. 다음엔 제가 대접하겠다고 해야지 이게 뭐냐고 혼났어요. 주선자는 남성분께 친구가 소개팅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해서 잠시 고장났던 것 같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라고 연락해보라고 얘기했고 저에게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상대 반응이 저러냐며 자지러지게 웃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 딴에는 일단 주선자 욕 안 먹이는 게 제일 중요했고 속으론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겉으론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한 게 스스로 인지 부조화가 왔었나 봅니다. 남자분께 연락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선톡을 했습니다. 반갑게 답해주셨고 제가 먼저 주말에 식사하며 그때 못한 술 한잔 하자고 했고 남자분께서 오늘은 시간 괜찮냐 해서 이따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갑니다. 혼자 조바심 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게 조금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과 주선자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맛있는 거 사줘야겠습니다. 앞으로 더 만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만나기로 했으니 일전의 실수들을 만회하고 잘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투로 말씀들이 많으신데 보기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감정 과잉으로 오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많이 들뜬 상태라 호들갑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 평소 말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도 나이가 있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아무에게나 저렇게 말하진 않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제 평소 말투가 다소 가벼울지라도 적어도 이 말투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 주거나 피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날선 반응을 보이시고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닥 좋은 말투로는 보이지 않네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신 분들 같습니다. 제 개인적 취향일 뿐 세기의 미남이라던가 선수라던가 그런 건 아니니 오해 말아주셨음 합니다. 물론 매너, 센스 다 훌륭하시고 외모 또한 제 눈에는 엄청 멋져 보이고 매력 넘치지만요. 여러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조언 새겨 듣겠습니다. 이번 만남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추가, 곧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쓰니입니다. 이 설렘과 기쁨을 표현하려면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불편하셔도 양해 부탁드려요. 오전에 그렇게 후기 올리고 이번엔 성공적인 데이트를 하고자 미리 주선자와 내통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면 드셨다고 해서 파스타는 패스하고 다른 친구가 추천해줘서 괜찮은 식당을 예약해뒀습니다. 지금껏 제가 이렇게 검색하고 데이트 준비를 해본 적이 드물었던 것 같은데 좋은 사람 만난다는 기대 때문인지 이 과정도 되게 즐겁고 설레네요. 꾸안꾸 패션 검색도 해보고 이 옷 저 옷, 신발은 뭐 신지 하며 고민도 하고 날씨는 흐리지만 세차도 하고 오고 이제 준비 시작하기 전에 댓글 한번 확인해보고 글을 남깁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이따 만나셔도 어리버리할 것 같진 않네요.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봉인 해제돼서 주접떨진 않을 테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설레기만 하지 설레발은 치지 않으려고요. 일전에는 정신이 없었지만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잘 보고 마음껏 끼부리고 오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주접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모든 연애의 초반이 나이 불문하고 설레고 두근두근한 거 아니겠나요? 이제 이런 감정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더 흥분한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 단톡방은 자칭 연애 박사님들의 코치들로 아주 시끄러워요. 전 글 링크도 돌려보고 전 창피한데 차이면 글 지을지도 모른다고 주선자가 캡처해서 단톡에 뿌렸어요. 그중 한 친구의 말이 우리 어릴 때 하던 연애야 가만히 있어도 남자도 기회도 많으니 마트에서 장 보듯 골라 만나고 입맛에 안 맞음 바로 내려놓을 수도 있었지만 이젠 우리도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이제는 재배해서 수확해야 한다 라네요.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꽃도 피고 벌도 꼬이고 열매도 맺는 거지. 옛날 생각하고 가만히 있음 망한다 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엔 후회 안 남도록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여자가 너무 좋은 티 내면 정말 별로인가요? 제가 더 호감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당히 내숭도 떨고 새침하게 거리감 유지해야 하는 포지션인지 너무 안 부담스러운 선에서 호감을 표시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제 밀당하기는 기력이 딸리는데 말이죠.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쓰다 보니 글이 너무 두서없는데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데이트 후기는 상대방께서 글 올린 거 알게 되시면 불편하실지도 몰라 조금 조심스러운데 상황 봐서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가, 후기가 좀 늦었습니다. 꼬인 분들도 악플들도 있었지만 그분들 따위에게 받은 상처보다 다른 여러분에게 받은 관심과 응원이 너무 커서 저 또한 인류애가 충만해졌네요.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여러분이 같이 수다 떨어주는 친구들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네요.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사실 지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몇 외엔 이런 연애 같은 개인사로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저도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연애도 연애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 종일 들뜨고 행복했습니다. 몇몇 악플들은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중계하듯 상황을 전달하는 건 상대분께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댓글을 보니 저도 이제 들뜬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무 후기 없이 사라지는 것 또한 응원해주신 팬님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마지막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 또한 나이값 못한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어쩌겠습니까? 모든 분들 입맛을 맞출 수는 없으니 대다수의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입맛을 맞춰드릴 수밖에요. 다시 10년 전 감성으로 돌아가 후기 작성하겠습니다. 5번째 추가. 어제 데이트 잘하고 왔습니다. 데이트는 성공적이었으나 집에 오니 술도 한잔했고 긴장이 풀어지니 쓰러지기 직전이었으나 상황 보고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짤막하게 추각을 쓰고 기절한 것 같아요. 남자분 회사 근처에서 만났고 다음날 남자분 출근도 해야 하니 원래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술도 어느 정도 먹고 자리가 길어졌습니다. 다시 뵙게 된 그분은 역시나 멋졌고 이번엔 저보다 더 쑥스러워 하시던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애프터 하지 못한 걸 굉장히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자한테 애프터 처음 받아본다고 쑥스러운데 기분 좋기도 하다네요. 처음엔 그분이 오히려 더 쑥스러워 하시니 이번엔 내가 긴장 풀어드리려고 더 웃으면서 대화도 주도했습니다. 약간의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음식 나오고 술 한잔하기 시작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어색함도 사라졌고 얘기를 하다 보니 공통의 관심사가 많아 신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일전에 만났을 땐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더 반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코드가 맞는다는 게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나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 그 부분이 매우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다 알게 된 건데 남자분이 주선자에게 소개팅 요청을 하기 전부터 오고 가면서 주선자 자리 지나가다 PC 카톡이 켜진 거 보면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대화는 끊이질 않고 주선자는 왜 이리 신나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내용은 안 보이지만 종종 난무하는 짤들이 범상치 않아 어떤 친구들인지 매우 궁금하셨다고 하네요. 주선자가 소개팅 전 평소에도 친구들 언급을 종종 하는데 다들 활달하고 재밌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진 보고 소개팅 요청하셨다길래 얼굴 보고 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보셨다는 사진도 제가 아는 주선자 SNS 사진이 아니라 주선자가 회사에서 빡칠 때마다 웃음 버튼이라고 보는 사진이라는데 어제는 뭔지 몰랐지만 오늘 주선자에게 물어보니 거의 엽사에 가까운 사진이었어요. 그분의 말론 사진 속 친구들 중 내가 제일 외모적으로 이상형에 가까웠다는데 어떻게 그 사진을 보고 이상형을 떠올리셨는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래도 내숭 좀 떠느라 이쁘게 먹고 술도 천천히 먹고 있는데 이분은 저와 제 친구들이 주정뱅이인 거 다 알고 계신다고 하네요. 참고로 실제로 주정뱅이라 한 거 아닙니다. 술 잘하시는 거 알고 있다고 편하게 드시라 하셨습니다. 주선자에게 전부터 익히 들었다고요. 여하튼 본인도 본인 나름의 상상하던 제 모습이 있는데 처음 만날 때 너무 불편해 보여서 자긴 가망 없구나 싶었답니다. 그래도 놓치긴 아쉬워서 주선자에게 물어본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첫 소개팅이라 긴장한 것도 있지만 너무 괜찮은 분이 나오셔서 더 얼어 있었다고,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들은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라고, 나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기분 나쁘셨을 법도 한데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매너 있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애프터가 안 오길래 파토인가 했지만 저도 아쉬워서 연락 기다리다 오늘 먼저 연락드린 거라고 하니 케이크 포장해준 게 자기는 정말 호감 간다는 뜻이었다네요. 같이 사과하실 필요는 없는데 본인도 표현이 부족해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 후로 더 이런저런 얘기하다 대리는 안 잡히고 가게 영업시간은 끝나서 편의점 커피 마시면서 벤치에 앉아 대리 같이 기다려주시면서 내일 보기로 3번째 약속 잡고 데이트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선자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데 원래 여러 해를 봐온 그분은 순둥순둥 곰돌이 같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통했지 회사 내 그렇게 핫한 매력남은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운동에 재미 들리시더니 감량하시고 스타일링이 바뀌기 시작하며 회사 내 미혼 여직원들 사이에서 로또남으로 통한다며 최고로 핫하다고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 라는 조언을 해줘서 내일 만나면 제가 먼저 오빠 저랑 만나요 잘해줄게요 라고 고백할까 합니다.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아 더 이상의 후기는 못 들려드릴 것 같지만 요 며칠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분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서 언젠가 편해진다면
이 글들과 여러분들의 응원을 보여주고 싶어요. 글이 사라진다면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다시 돌아와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솔로인 분들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 어울리는 좋은 짝들 곧 찾아올 거고, 재배 중이신 분들은 곧 수확해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상대는 먼저 재배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쑥쑥 자랄 테니 걱정 말고 키워들 보자고요. 그리고 이미 가신 분들은 부럽네요. 저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는 손잡고 돌아올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글재주가 없고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 남편은 40대 초반이고 내일 모레 200일인 남아를 키우고 있어요. 6개월 남짓 연애 중에 임신인 거 알고 부랴부랴 결혼했고, 제가 살던 전세 아파트에 남편은 몸만 들어왔습니다. 전세 계약하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전 가구 거의 새 것입니다. 결혼 전 남편이 몇 개월간 구해해서 사귀게 됐고, 남편은 페이 약사 연봉 1억, 집안 빚 갚아주느라 모은 돈 0원에 빚만 현재 5천 정도 남은 걸로 알아요. 저는 앱 관련 프리랜서로 건당 받고 잘 벌 땐 월 1000, 못 벌 때는 300 정도에 세 받는 조그마한 상가가 있어서 고정 수입 200이 들어와요. 현재 육아로 거의 일을 못해서 200 플러스 100에서 300 정도 수입이에요. 사실 돈 때문이기보다는 정말 성격 차이입니다. 보통 수입 같은 거 적기에 적어봐요. 둘 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이 없다는 전제하에 봐주세요. 첫 번째, 대화의 부재. 연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이야기하고 계속 말 시키던 사람이 결혼 후 어느 시점부터인지 그냥 말이 없어요. 아는 동네 친구가 남편 약국에 영양제를 사러 갔어요.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일부러 차 타고 가서 산 상황입니다. 제가 친구 잘 왔다 갔어? 라고 물으면 보통 루테인도 사가고 비타민도 추천해달라기에 추천해줘서 사고 할인해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끝이에요. 뭐 사갔는데? 라고 하면 비타민, 루테인, 할인 좀 해주지 라고 하면 이미 해준 상황이면 얼마만큼 해줬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했어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고 해야 하나요. 집중하지 않으면 응만 들리게 끝을 흐리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묻지 않으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그때뿐입니다. 제가 묻지 않거나 이야기를 안 하면 서로의 대화가 두 마디가 전부인 날도 있었네요. 두 번째, 미계획, 센스 부족. 연애 때는 일부러 같이 자리하려고 이것저것 없는 핑계도 지어 만나려 하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떠한 계획도 없네요. 일요일마다 휴무인데 단 한 번도 먼저 어딜 가자거나 놀자거나 하는 말이 없고, 혹시나 간다 한들 저 혼자 짐 챙기고 알아보고 모든 걸 해야 해요. 계획성이 전혀 없고 여행 갈 짐을 당일 출발 1시간 전에 챙기는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숙박 예약, 맛집 알아보기는 다 제 몫이에요. 결혼 후 첫 생일, 농협봉투에 50만 원 받았네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것도 생일 당일날 퇴근길에 ATM기 들려서 뽑아왔더라고요. 뭐 사오라, 뭐 해달라 하면 말하면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기 전까지 먼저 움직이거나 먼저 감동을 주려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삶의 무계획, 게으름. 저 또한 타이트하게 삶을 사는 편, 엄청나게 부지런 떨면서 살지도 않지만 아이가 생기고 난 뒤에 재테크에 관심도 가지고 모아둔 돈으로 요리조리 잘 굴려서 지방이지만 집 한 채 사려고 하는데, 결혼 전 남편은 그 나이 먹도록 청약통장 하나 없는 거 보고 기겁해서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청약통장 하나 만드는데도 한 달이 걸린 것 같네요. 저 같으면 40 먹은 나이에 처자식이 생겨 하루라도 열심히 살고 얼른 빚 갚고 개국할 준비를 할 텐데, 지금 페이 약사 사장님에게 불만만 늘 많고 어떠한 준비나 모션도 없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으로 얼른 개국할 준비하고 대출 알아보자 해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아니라면서 어떠한 준비조차 하지 않는 모습 보면 사실 한심해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피하고 날카로워져서 몇 번 대화하려다 포기했네요. 10살 어린 와이프가 자기 모은 돈으로 개국에 보태 쓰고
얼른 플랜을 짜서 돈을 모아보자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할까요? 네 번째, 육아. 남편도 일하지만 저 또한 아이 잘 때 짬짬이 일해서 돈 버는 맞벌이입니다. 참고로 출산 당일 그 뒷날 이틀 빼고 조리원에서도 일했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 일을 하니 저는 재택으로 일 중이라 육아도 살림도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아이가 엄마 껌딱지라 저를 많이 찾고 안 보이면 불안해해요. 특히 졸릴 때는 제가 달래주지 않으면 잠투정이 심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남편의 육아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보라고 하면 정말 딱 보기만 해요. 눈으로 보기만 봅니다. 놀아주거나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저는 아이가 울거나 하면 즉각 달려가서 어디가 불편한가 보는데 아이가 울면 한 30초 뜸들이다 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관심이 크게 없어요. 뒤에 어떤 발달과 자극이 필요한지, 어떤 놀이를 해줘야 하는지, 육아서적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질 않습니다. 저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노래 불러주고 놀아주고 쉴 새 없이 떠들어줘요. 그러니 아이가 절 남편보다 더 따르겠죠. 남편은 제가 아기를 손타게 키워서 저만 의지하게 키워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대화를 나눠봐도 자신 말이 옳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응, 알겠어 라고 대답하는데 이 논쟁을 끝내고 싶어서 그냥 말을 마무리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약속.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시간 약속, 날짜 약속이 아닌 남편이 살이 급격히 쪄서 매일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는 것. 참고로 언제까지 살 빼야지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해야지.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지키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그런 말 할 때마다 은연중에 무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미드, 영화. 남편 취미가 미드 보기, 봤던 영화 다시 보기인데 정말 중독자처럼 봅니다. 씻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고 지내요. 하다못해 싸울 때도 TV가 틀어져 있으면 TV를 응시하면서 대답을 해요. 서로 크게 싸우고 남편이 거실에서 자고 안방에서 제가 잘 때 물 마시러 거실 쪽 가보면 미드나 영화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싸운 지 2주가 지났어요. 남편이 잘못된 행동으로 싸웠고 저는 잘못된 행동의 사과는 내가 이래저래 잘못했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 다음부턴 조심할게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대충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모션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서로 풀어져서 예전처럼 지내길 바래요. 이때까지 그렇게 풀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싫어 대화 도중 오빠는 이게 문제야.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대화가 종료됐고 그 뒤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2주째요. 저라면 제 행동으로 인해 이렇게 냉전이 지속되면 상대에게도 미안하고 불편해서 다가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냉전 상황이 편한지 어떠한 모션도 없네요. 저 또한 절대 먼저 말 걸고 있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근데 이제 점점 냉정해져 가네요.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할지. 결혼 생활 이후 이번에 싸우면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우울하진 않았지만 외로웠다고 문득 오빠랑 헤어져서 사는 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 생각한 와이프를 저렇게 내버려두는 게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결론이 들면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 아니겠죠.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글도 뒤죽박죽 횡설수설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추가. 왜 그렇게 다들 추가 설명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이래서 하나 봐요. 제가 자세히 적지 않아서 폐의약사 연봉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긴 지방이에요. 알아볼까 자세히 적진 못하지만 남편 선배분 사정으로 몇 년간, 3년간만 선배분이 하시는 약국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1년 남았고 달에 대략 8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아요. 지방이고 많이 시골인 동네라 수입 대비 많이 바쁘진 않은 걸로 알아요. 계약 기간은 1년 남은 걸로 알고 남편도 나이 먹고 페이로 괜찮은데 구하기 어려운 거 알고 개국 힘든 거 저도 남편도 알아서 남편이 좀 움직여서 대출도 개국 위치도 알아보길 바라는데 미래의 생각이 크게 없어 보여요.
저는 생활비만 300 받아서 자세한 실수령액은 모르겠어요. 나머지로 빚 갚고 차 할부금 갚고 본인 용돈 하는 걸로 알아요. 제 수입은 저축해서 아파트 청약 준비하고 있고 남편이 주는 300으로 기타 생활비하고 제 용돈 하다못해 제 핸드폰비, 화장품 전부 제 수입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얼른 빚 갚고 우리도 집 사고 개국하기 위해 아이 재우면 혼자 새벽까지 일해요. 전 새벽까지 일하고 낮에 밥 한 끼 편하게 앉아서 못 먹는데 남편은 야식 먹으면서 미드나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그냥 희생하고 사나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어요. 이런 미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워지고 회피해요. 참고로 저는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해서 남에게도 크게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이에요.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듣는다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깐깐하게 잔소리했을 거다 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던데 그건 너무 억울해요. 단지 저는 바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니 육아도 재테크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바랬던 것 같네요. 어떤 분이 댓글에 적어주신 것처럼 수동적인 성격이고 귀찮음이 많은 성격인데 연애 때는 그 모습을 감춘 것 같아요. 댓글처럼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은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저에 대해 이 가정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어요. 댓글들 감사했어요. 혹시나 제가 정 떨어지게 한 부분이 있는지 저 또한 100점짜리 와이프는 아니기에 뒤돌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하는 무명의 뮤지컬 배우입니다. 최근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을 몰라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8년 동료 배우의 소개로 한 뮤지컬 축가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많은 배우들이 뮤지컬 웨딩 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해당 업체도 뮤지컬 웨딩 쪽에서 나름 성과가 있는 곳입니다. 예식페이 지급은 예식 당일 혹은 늦어도 일주일 이내로 지급하는 게 보통인데 언제부턴가 약속했던 페이 지급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며칠, 일주일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스타일상 칼같이 시간이나 기한을 지키는 느낌은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식 계약건이 늘어나 사무실에 실장직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직업 특성상 관련 업종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메리트를 느껴 해당 업체 실장으로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년 2월 말입니다. 그렇게 대표 1명에 실장 4명이서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고 주 5일 실장 월급으로 16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떼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일하는 모두 이미 친한 사이이고 작은 회사를 힘내며 키워나가는 오빠 동생 사이였기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장 근무 직후부터 배우들 페이가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실장 월급도 제 날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급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서 다들 며칠을 기다리고 고민하다가 정산에 대해 물어보면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내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곧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등등의 메시지를 통해 차일피일 미뤄왔고 급기야는 15만원, 20만원씩 나눠서 한 달에 걸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일하는 배우들에게 예정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너무 무섭고 힘든 상황이었고 미지급 금액은 점점 늘어나 실장들과 배우들은 생계 위협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러 대표에게 페이 미지급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때가 20년 6월경입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 금방 정산될 거라는 식의 대답을 이어갔고 결국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2019년 9월에 대표는 결혼식을 올렸고 몇 달 뒤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랑 신부에게 배우 페이를 포함한 예식 비용을 받아 전 남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배우들이나 실장들의 동의 없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며 제 생각에는 횡령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표가 갚아야 할 돈은 전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는 언니, 아는 오빠, 친구, 은사님을 비롯해서 대부업체까지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태에서 실장들은 회사에 대한 배우들의 신뢰를 위해 배우 페이를 우선적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표에게 전달했고, 대표는 고맙다며 한두 달만 버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와 다른 실장 한 명은 회사 자금 사정을 핑계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월급과 페이는 다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실장님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20년 11월경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이해하고 그 후에도 배우 활동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대표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정산 일정을 묻는 카톡과 전화는 씹으면서 인스타에 남자친구와 놀러 다니는 사진이나 스토리는 게시하는 등 미안함은커녕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배우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몇만 원의 페이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와중에도 대표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늘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숙박하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필요성을 못 느꼈고 다른 실장님들과 함께 회사와 손절을 결심하고 대표에게 배우 탈퇴와 남은 금액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때가 올 4월경이며 이때 알게 된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배우들과 계약서를 쓰고 모든 페이에서 3.3% 원천세를 떼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해당 업체 이름으로 신고된 세금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그 돈마저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참다 못한 실장 한 명은 본인 인스타 게시물에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작성해 남은 금액 정산을 요구했고, 같은 날 저는 세금 미신고 내용을 전체 단톡방에 전달하고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배우들에게 모두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그만둔 배우들도 대표가 정산 연락을 계속 씹어 인스타를 통해 공론화했고 바로 정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당일 저녁 대표는 본인 인스타에 저와 저격글을 올린 실장을 탓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세금 신고 안 했다, 내가 생을 마감하면 보험금 나올 거니까 그거 잘 나눠 가져라 등의 내용이 적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 형식의 글을 올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은 남자친구가 당일에 실종 신고하고 찾다가 부산에서 찾아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표는 소동으로 시간을 번 후 회사를 위해 다시 일어서겠다며 갖은 퍼포먼스를 이어갔지만 역시나 마지막 정산 요구 날짜인 5월 20일에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6월에 정산하겠다며 의미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배우들이 부족해 회사 사정을 모르는 신입 배우들을 끌어모아 예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해당 업체를 통해 결혼식을 치르고 DVD 계약을 진행했던 신랑 신부님들이 6개월이 지나도록 DVD 영상을 받지 못해 대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한 상황이며, 이 와중에도 대표는 남자친구와 공연을 보러 다니는 등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회사 이름과 대표 실명을 공개해서 더 이상 해당 업체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법적인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돈도 돈이지만 저런 파렴치한 대표 밑에서 돈 때문에 고통받는 배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스타와 유튜브 영상에 현혹되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저런 대표에게 맡겨 피해를 보는 신랑 신부님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카톡 캡처나 관련 증거들도 함께 올리고 싶지만 조언 남겨주시는 부분 보고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혹시 이 글을 읽는 배우님들이나 신랑 신부님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잘 알아보셔서 더 이상 피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